첫 번째 인생은 오늘 끝났고 내일부터는 두 번째 인생이니까 정말 간절했었어요. 그때는 와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한 번만 이게 어떤 일이든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해보겠다. 아까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지금 엄청 되게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네. 사실 3, 4년 전에는 이렇지 않으셨잖아요. 저 2019년 10월 달까지 네. 그 발렛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네. 밤에 이제 카카오델이랑 노지 어프 써서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되신 어떤 계기는 뭐 빚을 져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뭐 이런 건가요? 네. 사실은 영업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네. 남부럽지 않게 네.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와이프가 얘기를 했어요. 네. 사람답게 살자고. 핸드폰 2개 차고 네. 비서 쓰고 너무 바쁘니까 네. 우리 여행도 다니고 결혼도 하니까 네. 재밌게 살자 그래서 그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직업인 영업을 와이프 말대로 딱 접고 강남에 렌트카 회사를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업으로 엄청 잘 되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던 거고 그게 렌트카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렌트카 사업도 원래 하시던 거랑 또 연계되는 거니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자동차 쪽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네. 했었기 때문에 네. 제 수많은 지인들이나 제가 아는 뭐 선후배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다 자동차에 관계된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 네. 그거랑 그렇고 제 인상이 약간 윤종신을 닮아서 네. 그때는 이제 렌트카 업계 윤종신이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3, 4개월은 어려웠었는데 오픈하고 한 6월 달부터는 정말 다시 또 고공행진으로 잘 됐습니다. 야, 그러면 사실 뭐 영업도 잘하셨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사셨을 것 같은데 네네.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진짜 그때는. 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네. 좋은 차에 이렇게 네.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네. 가장 믿었던 지인한테 또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이제 바뀌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리운전 뭐 이렇게까지 가게 되신 건데. 맞습니다. 그럼 그 사기를 당한 거는 왜 당하게 되신 거예요? 렌트카 회사를 네. 운영했었는데요. 네네. 또 공동 대표처럼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은행권에 다 잡혀먹고 갑자기 만세 부르고 그냥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공동 대표면 본인이 어떤 뭐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행 다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씩 여행도 갔다 오고 뭐 믿고 맡겼었는데 사실은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고요. 그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거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재밌는 거는 저는 믿었는데 그 모든 직원은 다 이제 그 사기 치신 분의 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만 빠져 있고 나머지 그분들을 다 포섭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됐어요. 그래요? 갑자기 여직원 백이 명품백으로 바뀌어 있고, 저 형 경기도 살았는데 갑자기 강남으로 이사 와 있고, 이상하다 했는데 바보죠. 야, 그렇게 됐구나. 네. 야, 그러면은 그 원래 영업하시면서 엄청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진짜 이제 사업해가지고 내 시간 만들어서 이제 즐겁게 살아야지 했던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제 이어지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좋은 집에서 행복한 환경에서 살게 해줄 텐데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시간적 자유를 얻고자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자유로워지겠지. 그렇죠. 또 공동대표가 있으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쉬자. 뭐 보라이카이도 가고 제주도도 한 달 살기, 칸쿤도 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니면 진짜 멋있는 남편이 되겠다. 그렇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비우는 사이에 또 이렇게 다 포섭을 해서 근데 알겠지만 수십억도 얼마 안 살고 나옵니다. 그래요? 1년 4개월 살고. 1년 4개월 살고. 그러면은 진짜 그 분노라고 할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 막 허탈감, 뭐 절망감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제일 가장 힘들고 괴롭냐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진짜 신기루처럼 한 번에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화하면 돈 비워달라 그럴까봐 안 받고 피하는 거. 심지어 저도 얘기하지만 어머니한테도 얘기해서 섭섭하다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예 엄마. 전화 안 해도 돼 앞으로. 왜요? 저 돈 비워달라는 말 엄마 몇 번 안 했어요. 아니야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잘 사는 걸로 알 테니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망했을 동안 한 번도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그때가 말은 못하지만 뭘 느꼈냐면 잘 살다가 가장 힘들어지면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지는구나. 이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빚이 그러면 생기신 거예요? 빚도 많이 생겼습니다. 빚은
빚 10억 정도. 네, 다 처분은 했어요. 집 네. 처분하고 차 처분하고 해도 그 빚은 남아 있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파산하거나 도망가거나 사실 피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와이프가 중심을 잡아줘가지고요. 네. 비겁하게는 살지 말자 했어요. 야. 도망가지 말자 그래서. 네. 근데 당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신용도 나빠졌지만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하면 내일 돈 주는 게 아. 그 발레 타고 대리운전은 네네. 오늘 일하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입금을 해줘요. 아. 그래서 제일 빨리 네. 시작하게 됐어요. 야, 그러면은 사장님에서 빚을 한 10억 정도 지게 된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이제 네. 뭐 40대 가장 이렇게 네. 된 건데 네. 그때부터 어떻게 자기 삶을 다시 좀 일으키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연극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했었지만 진짜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휴먼 다큐가 네. 정말 제가 원했진 않지만 돼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와, 이것도 경험이다.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냐. 그건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자존감도 되게 낮아졌어요. 네. 대리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절대 잊을 수 없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강남역에서 콜을 기다렸는데 네. 7만 원짜리 콜이 떴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한 건에. 근데 주소가 용인시 포곡면 더 이렇게 뭐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에버랜드를 지나서 산속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속으로 야 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못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산에서 걸어 나와도 한 4, 50분 걸으려면 밤에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안 잡히니까 콜도. 근데 그분이 진짜 산속에 있는 집에 내리고 가 그러는데 네.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가다 큰 개도 만나면 눈싸움도 하고 무서우니까 큰 네. 개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12월 달이었었는데 답이 없었어요. 바람도 춥고 근데 이제 패딩 뒤집어 쓰고 네. 이제 이거 누르면서 해도 당연히 안 잡히겠죠. 산속이니까. 근데 한 30분 걷다가 네. 도저히 안 돼. 얼어 죽겠다. 네. 이 생각까지 했어요. 112 신고할까 119 신고할까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진짜 가는데 이 야외 화장실이 하나 나왔어요. 아시죠? 콘서트장 같은 데 보면은 네네네. 푸세식으로. 거품 막 생기고 막 푸세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에 통. 거기 들어가서 변기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패딩 쓰고 네. 1시니까 5시까지 한 4시간만 버티면 그래도 조금 환해지면 네. 첫 차도 다니겠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 잠그고 있었죠. 있는데 그 한 평짜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네. 두들기는 문이 나왔어요. 한 40분 지났는데 네. 문 열라고. 네. 근데 그분도 아마 대리하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거 뺏기면 네. 저 밖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귀 막고 쓰고 그냥 계속 무시하고 한 4, 50분 버티니까 그분도 갔어요. 근데 기도했죠. 제발 이거 네. 쓰러뜨리지 말라고. 이거 쓰러뜨리면 그러게. 그러니까는 느꼈어요. 와, 이 한평에서도 이거 지키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문 붙잡고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쓰러뜨리면 네. 똥바가지 쓰는 거잖아요. 아마 그때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진짜 그 겨울에 하필 또 지금도 또 겨울인데 네. 지금 그 산속에 야산에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면 네, 맞아요.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는데 네. 거기서 어찌 보면 그 겪지 못할 것 같았던 경험들을 그때 하신 게 가장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멘탈이 갔어요. 가서 맨날 양화대교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네. 그거 잊고 며칠 있다가 한번 갔습니다. 양화대교 다리 위에 가서 마지막 선택을 할 뻔 했었어요. 처음으로 뭐 이렇게 택시 타고 이러지 않잖아요. 처음으로 택시 내려가지고 네. 13번하고 15번 사이 중간에 가서 63빌딩 보이고 여기 KB마크 보이고 네. 패딩 벗고 대리운전대 편한 구두 벗고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정말. 네.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영화에서 보면 뭐 저기요하고 마이도 걸잖아요. 구해주잖아요. 보통 한 12월 그때가 한 16일, 17일 정도였었는데 네. 되게 추웠거든요. 네. 관심이 없어요. 차는 당연히 못 세워요. 차 세우면 부딪히니까 못 세우는데 쌩쌩 지나다니는데 네. 조깅하는 분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았는데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뛰어내리면 네. 만일에 지금 날씨 정말 추운데 네. 마음 바뀌면 수영해서 나갈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하고 있고 왜 여기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저기요든지 뭐 이봐 뭐 이렇게 말 걸어주지 않을까 말려주지 않지? 뭐 이런 생각도 느꼈어요. 나는 관종이구나.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구나.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생각난 게 내가 어차피 잘못되면 우리 와이프나 아들 둘이지만 다 잘못될 게 뻔하구나. 네. 그래서 갑자기 번쩍 스친 게 빚만 갚고 죽어야 되겠다. 억울하고 분해서 네. 그리고 그 사기꾼 얼굴도 떠올랐어요. 네. 제가 정말 복수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한 1시간 넘게 걸어서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였어요. 네네. 아무 찜질방 가서 이제 수건 뒤집어 쓰고 네.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게 울고 네. 다짐했어요. 첫 번째 인생은 오늘 끝났고 네. 내일부터는 두 번째 인생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인생이라고 할게요. 지난 인생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바꿔먹은 마음이 뭔가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 다리 위에서 네. 생각했었어요. 나는 간절하다. 네. 나는 절실하다. 네. 지금 아니면 죽겠다 생각했는데 네. 제가 그 다음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미치도록 간절하거나 절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네. 근데 진짜 제가 가끔 말하는 말이 간절함의 크기가 네. 성공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다리 위에서 마지막에 먹었던 마음이 정말 간절했었어요. 그때는 와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 40년의 인생도 억울하고 내가 못해줬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분한 게 있었어요. 나한테도 분하고 나한테도 화도 나고 네. 내가 정말 미치도록 절실하게 간절하게 했었나?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도는 했어요. 한 번만 이게 어떤 일이든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서 이력서 들고 찾아는 다녔지만 한 번만 기회가 주면 진짜 해보겠다. 간절하게 한번 해보겠다. 예전은 다 잊고 네.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해보겠다. 결국에 영업에서 탑을 찍으신 걸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대리 운전하시고 정말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거에서 탑 영업왕이 되는 그 네. 과정도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다시 태어난 걸로 해서 죽기 살기로 뭐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리 운전하면 1시간 점심시간이 주어져요. 네. 그 시간마다 이력서를 들고 다 다녔어요. BMW도 가고 벤츠도 가고 네. 아우디도 가고 네. 폭스바겐도 가고 네. 저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예전엔 잘했지만 렌트카 하느라고 한 10년 쉬었지만 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차가웠어요. 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낮에는 여기 BMW 전시장에서 발렛 네. 10시간씩 하고 네. 밤에는 대리운전 뛰고 있습니다. 처자식은 또 2명 있고 빚은 또 얼마큼 있습니다. 그냥 주차 실장님 하던 거 하세요. 그리고 40살 넘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도 다 지금은 뭐 30대 초반 팀장급들이 35인데 네. 40살 넘으신 분이 와서 네. 다시 신입부터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짜를 수십 군데 맞았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그 손 내밀어 준 데가 한 군데가 찌푸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렌트카 할 때 네. 현관 출입문에 붙어 있었어요. 네. 미국차 직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붙여놨어요. 제가 렌트카 하면서도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그다음에 네. 영국 차는 마세라티하고 레인지로버까지만 들어오게 직원들 했고 포드, 네. 지프, 링컨 쪽은 절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요? 강남에서 렌트카 회사를 하면 죄송해요. 미국 차는 네. 좀 떨어졌어요. 품질도 떨어지고 품질이 좀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가오라고 하잖아요. 좀 있으면 네. 최소한 독일 3사 아니면 네. 마세라티나 그렇죠. 레인지로버 정도 타야 성공한 사람이지. 네. 미국 차? 뭐야 이랬었는데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지프에서 또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맞습니다. 근데 입사하고 보니까 네. 지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더라고요. 왜요? 이게 하트에 빠졌나 봐요. 사실 사람이 돈이 없다가 잘 되면 네.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이제 잘 사셨잖아요. 네. 잘 살다가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네. 이제 사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업하려고 하다가도 네네. 망하면 안 되지, 망하면 큰일 나지라는 생각에 두려운 것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딱 망했을 때 이 생각했었어요. 네.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그냥 할 거. 그냥 내가 옛날 거 할 걸. 옛날 거 할 거 왜 바보처럼 네. 왜 이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네.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찾다가 네. 왜 이렇게 바보처럼 됐을까. 네. 가장이신 분들은 더 네.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와이프의 그 바가지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의 눈빛. 그러니까 저만 힘들면 네. 총각이면 진짜 몇 번이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다시 맞아. 돌아가면 혼나겠지만 다시 총각이라 그러면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전해서 실패해도 네. 리스크가 적어요. 네. 저 진짜 컵라면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네.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족이 당장 있으면 아이들 뭐 교육비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그리고 와이프의 네. 반대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망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사실은 네. 와이프를 잘 설득하는 게 네.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믿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도전하고 싶은 것도 네. 사실은 주변에서 특히 이제 와이프라든지 가족들이 이렇게 안 돼 하지마 하기 때문에 멈추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시도조차 하려다가 안 되겠어 이렇게 먼저 적고. 근데 반대로 또 그 아내분께서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네네. 그래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네. 무서웠어요. 내쫓았어요. 집에서 애들하고 토요일 같은 날은 네. 월화수목금은 발렛하고 대리운전하지만 네. 토요일 일요일은 있는 날도 있지만 없는 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시장이 또 다른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대체 근무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낮에 애들하고 신나게 놀아주고 밤에는 그나마 이제 애들 씻기고 같이 자려고 누우면 와이프가 이렇게 툭툭 쳤어요. 뭐해 나가야지. 그래도 오늘 주말인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애들하고 좀 같이 자면 안 될까? 근데 와이프가 그 얘기했어요. 당장 냉장고에 먹을 게 없고 돈이 없는데 잠이 오냐고. 네. 잠이 와? 잠이 와! 이러는데 아이들은 울잖아요. 아빠 가지마 이러는데 그때가 제게 조금 가슴도 아프고 네. 너무. 근데 와이프가 꼭 명심하래요. 네. 내가 성공한 거는 내가 강하게 했기 때문에 한 거니까 꼭 얘기하라고 했어요. 와이프가.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집에서 결국에 아내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적으로. 정말 깜깜했을 텐데. 근데 그래도 같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신 거잖아요. 근데 고마운 게 하나가 또 되게 좋은 집, 자이 아파트 되게 좋은 집에 살다가 안산에 그 5평짜리 빌라로 갔습니다. 진짜 그 짐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모든 짐, 심지어 TV, 냉장고 다 모든 짐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바닥에서 정말 내 식구 이 조그만 화장실 하나 따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태어나서 바퀴벌레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화에서 보면 바퀴벌레가 조그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본 게 조그만 것도 날아다니는 거는 요 새끼손가락 2마디만 해가지고 처음에 자꾸 매미인지 알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 바닥은 따뜻한데 우풍이 되게 심해서 패딩 조끼를 하나씩 이렇게 입고 자요. 잠바나. 근데 코가 시렵고 입에서 김이 나니까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 그 단단한 병이 있습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 거기에 큰 주전자 대병에 펄펄 끓는 물을 담아서 수건으로 감싸면 그게 한 4-5시간 따뜻해요. 우리 군대 때 꼭 혹한기훈련 받는 것처럼. 그래서 2개씩 끌어안고 자면 그래도 이거라도 따뜻하면 잠이 오는데 이게 아니면 코가 시려서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와이프 우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친구들 엄마한테 전화 왔대요. 조그만 방 구석에서 그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물어봤죠. 왜 우냐고. 힘들어서 우냐고. 아니라고. 친구들 엄마한테 전화 오는데 우리 애랑 못 놀게 해달래. 왜? 그랬더니 냄새가 난다고. 근데 몰랐어요. 저는 가난해도 그 냄새가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그게 풍기는 게 있나 봐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좋은 차, 좋은 집에 살 때 몰랐는데 차도 없고 가난하게 되면 그 어울린다든지 엄마들이 가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느껴지는 게. 그래서 아마 그때가 제일 미안했었어요. 와, 나 때문에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내가 바보짓 해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고 있구나 해서 그때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분들, 뭐 심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뭐 사업이 망한 분들도 있고 뭐 투자해서 지금 뭐 손해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사실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로서 뭐 마지막 조언 같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강철 멘탈이네, 팀장님은 되게 세실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저도 눈물도 많고요. 아직도 마음도 여리고 여러 가지 걱정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예전에 돈적으로 고민보다는 이제 다른 걸로도 고민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재벌도 고민이 있고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 박사님도 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전지대 있잖아요. 세이프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겁내해요. 그리고 이 문만 누가 탁 열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면 난 성공하고 딱 나가서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왜 저 문을 안 열어주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전혀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마스터키예요. 본인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부딪히든 깨지든 뭐래도 얻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획득할 수가 있는데 당장 이거 해서 뭐 할까 불안해 무서워 이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 생각해요. 제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차라리 더 도전하고 했었으면은 또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준영 씨가 40대 때 주저앉았으니까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었지 만약 50대 60대면 절대 못 올라왔다고. 왜냐면 체력이나 몸이 못 따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리 위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몸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본인의 의지가 있고 노력할 수가 있으면 본인이 무조건 박차고 나가야 되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깨고 나가면 병아리, 남이 깨면 달걀 후라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딱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미쳐서 간절하다, 절실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이거를 강의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죠. 네. 그러면 간절함을 결국에 갖게 되니까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이제 나에게 어떤 의욕을 만들어서 내가 좀 행동을 바꾸게 되고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게 쌓이면서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입사하고 한 2달 후부터는 얘기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못 될 수가 있다. 못 될 수 근데 있다. 나한테 1년만 시간을 주면 내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해서 최고로 설명 잘하고 제일 노력하는 사람이 돼서 분명히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다 해서 밤마다 불 꺼진 전시장에서 연습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설명을 잘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물어봐도 내가 답답할 정도로 위에 분들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을 딱 안 해줘요. 그냥 카탈로그 보고 해. 자료 찾아봐. 근데 고객분들이 물어봤을 때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프로라고 하잖아요. 누가 물어봐도 저 친구 대단하다, 프로페셔널하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노력밖에 없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시장에서 이제 먹고 자면서 밤마다 조명이 꺼지면 10시에 핀 조명이 이렇게 비춰줘요. 그럼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안녕하십니까? 김준영 팀장입니다. 랭글러 설명드리겠습니다. 랭글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장은 4m 88cm 5mm고요. 높이는 1m 84cm고요. 전폭은 1890mm, 복합연비 키로 272마력 40.8톤. 이게 저 공부를 못 하거든요. 머리로 외운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완전히 박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처럼 딱 누르면 모든 차가 나올 때까지 밤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근데 이거를 고객분들이 아세요.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다, 진짜 절실하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 고객의 거리감 이런 것도 계속 연습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서 이제 영어방도 되시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힘들었다가 회복하시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되시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이제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사실 힘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최근에도 몇 달 전에도 찾아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분이신데 지방에서 오셨는데 등짝을 때려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 정신 좀 차리게 등짝. 어차피 귀싸대기 아니니까. 그래서 등짝은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팀장님. 그래서 어떻게 간절합니까? 절실합니까? 물어봤어요. 출근 열심히 하고 퇴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쉬는 날은 쉬는 날은 저도 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본인은 간절하다, 절실하다, 이게 마지막이다, 직업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반대로 물어봤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다 쉬면서 간절하다, 절실하다 이러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요새 욜로다, 힐링이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당장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도달할 때까지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진짜 여기까지만 도달하면 내가 이 정도는 조금 쉬어도 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나 이분들 찾아오시면 이제 반짝하려고 하면 미리 샴페인 터뜨리고 미리 좀 쉬어요. 뭐 이 정도 했으니까. 근데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업도 그렇고 삶도 그렇지만 꾸준함이 진짜를 만드는데 꾸준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냥 내려놔 버려요. 이 정도면 됐어. 근데 그게 한두 달 반짝하면 마음을 놔버려요. 그래서 영업도 제일 무서운 게 진짜 뭐 한 달 200, 300 안 되다가 어느 날 이번 달에 800, 900, 한 달, 2달 잘 되면 난 이제 연봉 1억짜리 인생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쓸데없는 걸 많이 삽니다. 차를 뭐 120개월 라이브, 60개월 중고차를 사고 120개월도 있어요? 10년 라이브도 있어요. 노렉스도 사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잘 되면 되는데 조금만 떨어지거나 추락하면 리스크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널뛰기 하시는 분들은 롱런할 수가 없고요. 400, 500 벌어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쫙 올라가는데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찍으면 그냥 죄송하지만 한 번에 훅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하시는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간절함의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분들이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 되면 사실 본궤도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막 추진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냥 그것도 반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다들 노력합니다고 하는데 진짜 노력이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죄송해요 미친놈이다 또라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회사에서 제가 2019년 11월 1일 날 입사해서 2020년도에 이제 판매 앙도 하고 제아의 종소리 듣잖아요. 며칠 지났지만
와이프랑 펑펑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40년 넘게 살면서 뭐 미친놈, 독사, 또라이, 뭐 회사 기생충, 회사 빈대 이렇게 나쁜 별명도 많이 얻었어요. 네. 좋은 별명도 물론 있어요. 네. 뭐 찌프 윤종신도 있고 유해진, 박지성 씨도 네. 있고 임만 이병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쁜 별명도 네. 얻어가면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산 적이 없어서 와이프가 그 1년 동안은 정말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1년만 미치기로 나랑 약속했는데 네. 내년은 안 미치겠네 해서 얘기했죠. 조금만 더 빨리 미쳤으면 야 진짜 부자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사기꾼도 찾아왔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차를 뽑았어요. 감옥에서 출소해서 와서 차를 뽑고 본인한테 사기친 분이 네, 그 지인분도 소개시켜주고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그분이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대요. 준영 씨는. 화나잖아요. 이럴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했더니 잘 보라고. 준영 씨가 잘 나가는 렌트카에서 대표였으면 지금 이 생활 못 한다고. 여기서 먹고 자고 악착같이 해서 밑바닥도 치고 올라와서 지금 잘 되니까 나도 구독자고 나도 팬이 됐잖아요. 다 나도 차를 뽑잖아. 근데 그 사기꾼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강제적으로 결핍을 주고 어쨌든 망하게 했지만 그거 네.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이번 명절에도 꽃향기 나는 사과즙해서 또 선물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미안해요. 와이프 먼저 먹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느꼈어요. 네. 와 진짜 사람은 닥치면 하게 되는데 그게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 젊은 직원들 있잖아요. 네. 젊은 직원들이 저한테 아쉬운 거였어요. 팀장님 저 뭐 영업 몇 달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때려칠게요. 왜? 편의점이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니? 네. 그럼요. 출퇴근 잘하고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럼 제가 한 달을 내기예요. 딱 한 달만 더 있다 사표 내라. 지금 사표 내면 너는 비겁한 사람으로 기억되니까 안 되고 한 달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사주든 돈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할 테니까 한 달만 같이 열심히 해보고 그만두자. 근데 그 한 달 동안 네. 저가 매일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네.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퇴근하고 토요일도 같이 한번 해보고 해서 한 달 뒤에 이제 갔죠. 회에다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사표 내라. 약속대로. 제가 지금까지 한 4명을 시험해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팀장님 사표 못 내겠습니다. 그럼 따라하니까 되는구나. 왜 못 내? 아니 지금 계약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왜 사표 냅니까? 그 계약 나한테 이관하고 가면 되지 않나요? 이관하고 가라고 이제 안 된대요. 그 친구가 그 얘기예요. 소주 맛이 이렇게 달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하는 기준이 다른 거네요. 맞아요. 이거예요. 기준이 다르고. 월말에 나랑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와 짜릿하다. 진짜 이번 달 열심히 했다. 그럼 그만두라고. 넌 이제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그러면 너무 아쉽대. 잘못했지. 다시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다 하는 노력은 죄송한 얘기지만 노력이 아니고 누가 인정해도 와 저 친구 정말 진짜 대단하다 할 때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사실 진짜 기초가 단단해지면 확 점핑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사실 영업을 정말 잘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영업 쪽에서 정말 최고를 한번 찍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지프차에 뭐 약간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너무 취향을 타고 너무 특이한 차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되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판다는 게.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지프는 글라디에이터까지 해서 판매 차종이 딱 6개 차종밖에 없어요. 근데 벤츠나 BM이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차종이 있거든요. 세단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SU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프는 그냥 RV 딱 6개 차종밖에 없어가지고 승용차, 뭐 세단, 스포츠카 여기는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집중을 택했어요. 선택과 집중이라 그래가지고 차는 파종은 딱 6개밖에 없지만 분명히 전국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확 점핑하거나 폭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프 본사에서도 판매량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유튜브건 뭐 블로그건 카페건 자유롭게 하라는 제재가 풀렸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저도 조금 무섭고 겁났지만 도전했던 게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되게 얼었었어요. 오랜만에 출연해서 그 15분짜리 영상에서 차를 되게 열심히 노력한 거를 이제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터졌습니다. 그렇구나. 터지고 3개월 동안 방송 끝나고 한 100대 가까이 계약을 했습니다. 100대라면은 보통 어느 수준을 하시다가 100대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평균적으로 몇 대가 팔리는 거예요, 한 분이? 저희 지프는 좋아할 때 평균 판매량이
월에 한 2대 정도. 월에 2대 정도예요? 예, 2대 정도. 판이 되게 작은 곳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찌푸는 100대에서 100대 가까이만 해도 전국 한 전국 10등에서 9등 올라가는 정도로. 근데 그거를 100대를 그냥 순식간에 팔아버리는. 네, 잘 됐어요. 그래서 실제 100대 계약해서 100대 출고가 안 되고 100대 계약해서 한 70 몇 대 정도 출고가 했습니다. 그 바로 3개월 후부터. 그 다음부터는 쭉쭉 올라갔고 제일 많이 계약한 건 하루 8대가 제일 많이. 저도 꿈 같았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생각하세요. 한 번만 저 10대에 넘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신기한 건 한 번 넘으면 계속 되고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할 때 이렇게 하나 던져서 고기 건져내고 이게 아니라 그물을 그냥 확 던져서 원양어선 하듯이 그냥 쫙 당기듯이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카페나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빵 터지면 심지어 저 같은 경우 뭐 제주도, 부산, 대구, 천안, 청주 전국에서 다 전화 오시고 하셔서 사실은 이게 영업적으로는 유튜브나 이런 방송 쪽으로 잘 되면 전국에 있는 분들을 그러네요. 쓰고요. 내가 다 전국의 모든 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대로 한 반은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안 보고 하신 분이 반이 넘었어요. 자네 카준형이야? 예 맞습니다. 해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카준형입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못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전에 바로 거세요. 맞아? 예 아버님 맞습니다. 해봐. 카준형입니다. 돈 보낼 테니까 해줘. 사기 안 칠 거지? 예 맞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실제 얼굴 만나. 그리고 그분들이 그 얘기예요. 자네 뭐 유명하니까 사기 안 칠 거지? 예 아버님 그 랭글러 돈 갖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알았어. 이러면은 그러니까 회사에도 저 깜짝 놀란 게 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냥. 본 적은 없어요. 출고할 때 이제 차랑 같이 실어서 갖다 드리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거죠. 근데 그분들은 되게 딱 보자마자 되게 친근하대요. 그리고 제일 재밌던 게 그 양수리의 별장에 갔어요. 거기에 이제 S클래스가 있었고 BMW도 있었는데 랭글러가 꼭 있어야 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 눈 오는 날 동네에서 이제 옆에 할머님 태우고 쫙 돌아야 되기 때문에 파워탑 뚜껑 열고 근데 그 할머님이 나 보자마자 지긋지긋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유튜브를 이 거실에 대형 TV 있잖아요. 그 카준형 유튜브를 매일매일 본대 지긋지긋하게. 그리고 나 오는 날도 커피 타주고 남편분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 또 보고 저걸 보면 랭글러에 빠져든대요. 그래가지고 가슴 아픈 게 저 97%가 남자 구독자입니다. 그거 왜 가슴이 아프세요? 전 여자 남자의 차 아닙니까 지프는? 전 여자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 희망사항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유튜브 했더니 잘 됐다. 그냥 유튜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게 있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노력하고 기회가 만나서 성공을 이룬다고 하는데 노력했었어요. 밤마다 연습한 것도 있었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한 거는 물론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했고 집도 멀었고요. 그 출퇴근 시간도 아까워서 연습한 것도 있었고 밤마다 이제 뭐 물티슈 붙여서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에서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당 운전 전문학원, 양재 운전 전문학원에 배너도 새기고 주유소도 돌면서 근처 12개 주유소에 제 플랜카드 다 걸고요. 그것도 주유소 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재밌는 거는 태풍 온 날이나 비 온 날은 이 현수막이 꺾여 있거나 찢어져 있어요. 새벽에 제가 그런 날은 이제 4시에 나와서 돌아요. 돌고 찢어져 있거나 다시 잘라내고 다시 새벽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다시 걸고 그리고 한 대 한 대가 이거였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을 구해낼 수 있는 동아줄이기 때문에 손님 상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다했고요. 그 손님이 그 얘기했어요. 차는 마음에 안 드는데 준영 씨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준영 씨한테 차 뽑으라 해서 뽑는 거라고. 지금 나 BMW X3 계약해놨는데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그랜드 체로키 뽑는 거니까 잘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 집이 독일차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뭐 품질이라든지 일정 부분 단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성으로 타는 거죠. 맞아요. 저야 맨날 그 감성으로 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쌓여가지고 그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만나서 이렇게 활짝 핀 거네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아날로그예요. 여기 수첩도 있고 다이어트 종이에 다 적는데 제가 유일하게 첫 차부터 그만두기 직전까지 모든 분한테 자필로 다 편지를 썼어요. 이쁜 편지, 편지 봉투에 맨날 새벽에 일찍 출근하면 아침마다 편지를 써요. 고객님께 우선 수많은 브랜드 중 저희 브랜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느낌부터 한자 한자 다 적어가지고 등록증에 편지를 담아서 드려요. 그럼 이게 나중에 차에 문제 생기거나 고객님 화가 나셨을 때 그 자필 편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일회 사용권처럼 화를 좀 녹여주는
차가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막 욕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많이 팔면 당연해요. AS 걸 확률도 높고 그만큼인데 그렇죠. 손님들이 뭐 화내거나 하면 다 받는데 이제 너무 또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러면 얘기해요. 그리고 편지 한 번만 읽고 10분만 아버님 있다가 전화 한번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면은 편지 읽으면은 좀 누그러지니까 그래 뭐 준영 씨가 만들지 않았지 뭐 회사가 만들었는데 내가 욕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 편지 보니까 또 생각나네.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다 하나하나 쌓여야지 결국 이제 영어방이 되는 건데. 네네. 보면은 이제 아마 영어방 하면은 야, 돈 많이 벌었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예전에 사실 뭐 발렛 대리운전 하실 때 대비해가지고 네네. 한 어느 정도나 돈을 벌게 되나요? 정말 탑 영어방은 얼마를 버는 거예요? 발렛하고 대리운전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벌기 힘들었었어요. 투잡 뛰고 막 쓰리잡 하고 막 해도. 네, 발렛도 그 업체에서 그 10시간 일하면 3.3% 떼고 96,700원이 그 다음날 매일 입금이 됐고요. 지금 발렛 업체도 되게 유명한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소속사처럼. 그러니까 이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넌 이번 달에 뭐 BMW 양재전시장, 한남전시장, 성수전시장 아니면 SMT 청담 이걸 다 그쪽에서 지시해주는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발렛이라는 게 그냥 식당 발렛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전시장. 전시장이나 기획사나 아니면 뭐 하얏트 호텔이나 그 업체에서 우리 용역 보내주듯이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한 달, 뭐 2달, 일주일 그 업체에서 보내주고 근데 어디 가나 가격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이거죠. 이왕이면 편한 데 가서 하루에 50대, 80대에서 주차하는 데가 있고 하루에 5대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표님 조금만 저 어제 간 데는 하루에 한 4, 50대에서 너무 힘든데 조금만 이러면은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쉬는 데 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은 다시 또 외지로 어려운 데로 가거나 저기 인천공항 어디 근처에 전시장 먼 데를 보내죠. 그렇게 해도 400을 넘기기 힘든데 투잡을 막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영어방 되시면은 한 10배 이상 벌 수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영업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업은 끝이 없어가지고 아마 세금 띄고도 아마 거의 한 6천에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요. 많이 벌 땐 그렇게 벌 때도 있었구나. 와, 그러면 진짜 인생 역전이네요. 10배가 막 늘어나고 막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일만 있지는 않고 엄청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차를 일단 판매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랭글러가 진짜 좋은 차고 약간 콘크리트 고객층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단단해요. 맞아. 자기들만의 이게 모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대를 팔았는데 동창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3대가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옆에 차 타고 같이 다니다가 3명이 한 대 뽑아가지고 넷이 이제 따로 가가지고 바퀴도 같이 꾸미고 그러니까 4명 다 죄송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차에다가 돈을 다 쓰느라고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장가 못 간다고. 아니 인생을 즐기는 것도 좋은데 차랑 결혼했구나. 네, 너무 이거 4명 다 남자 4명인데 이거 결혼 못 할 것 같은데 했더니 서로 근데 이제 경쟁하듯이 바퀴 튜닝, 휠 튜닝, 쇼바 꾸미는 거 하다 보니까 넷이 다 똑같아졌어요. 그 넷이 근학수로 살아요. 같이 동호회 활동 가고 산 타고 와 너무 멋있다. 남자들끼리 이것도 구워 먹고 이렇게 뭐죠? 반지. 반지도 하고 우정반지. 우정반지 같은 거 멋있게 맞추고 내가 보기에는 큰일 났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여자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남자분들끼리만 이제 다니다 보면 되게 사실은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이 지프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매니악한 게 있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맞습니다. 진짜 그 아까 오프로드 약간 남자의 그 감성 막 이런 걸 자극하는 차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코란도나 갤로포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할아버님 같은 분들이 안 믿겠지만 검은색 봉다리에다가 그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 모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평생 이 모은 돈으로 사겠다 그래서 정말 랭글러 사가지고 옆에 할머니 태우시고 그냥 막 다니세요. 근데 할머니도 뭐라고 못하는 게 다 탈탈 털었어요. 모든 걸 털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그 세단만 타신 분들은 한이 있대요. 언제까지 흰색, 검은색 승용차만 탔는데 이제는 뭐 명예퇴직도 하고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랭글러 좀 타면서 약간 이런 기분이래요. 할리 데이비슨 타면서 자유를 느끼듯이 랭글러 좀 타면서 선글라스 끼고 쫙 그리고 랭글러는 좋은 게 그 파워탑은 천장을 쫙 열어도 밖에서 안 보입니다. 차가 높아서 옆에서 창문 올리면 서장훈 씨가 타도 안 보여요. 김구라 형이 그러다 야 이거 고개를 내밀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얘기하세요. 스포츠카는 약간 동물원 원숭이처럼 버스 건차가 이렇게 보이는데 랭글러는 차가 워낙 높으니까 눈이 마주쳐도 버스 기사밖에 안 마주치니까 이게 열어도 행복하다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가격을 자꾸 올렸어요. 랭글러가. 랭글러가 잘 사전에 계약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 갑자기 800만 원인가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옛날 가격으로 안 파는 거야? 올라간 걸로도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영업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전화 너무 많이 오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추거나 그러면 아니 내 잘못이 아닌데 회사가 돈을 올렸는데 손님한테 케어해라. 손님은 난리 났죠. 이게 100~200도 아니고 갑자기 올랐는데 한 분이 한 40분을 욕하셨어요. 막 이놈의 새끼 저보다 한 3~4살 많으셨는데 막 가만 안 두네 죽이네 살리네 막 하다가 그리고 전화 끊고 아까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20분 만에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저희 주변에 제 밑에 팀원들이나 직원들이 그냥 팔지 마시라고. 그냥 같이 욕하고 싸우고 그냥 팔지 말라고. 근데 절실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욕먹을 가고 또 전화하고 막 하다가 본인이 미안했나 봐요. 왜냐면 욕을 듣도 보도 못한 막 심한 욕이 나왔어요. 막 XX는 더해서 막 육두 문자나 막 나왔는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안했다고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욕을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화도 안 내고 다 들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제가 했어요. 계약도 해지도 해드리고 손해보신 것만큼은 100% 못하지만 제가 선물로 그만큼 보상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꼭 2차 아니더라도 다음에 2년 되면 제가 꼭 도와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계약은 빼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했더니 누가 계약 빼라 그랬냐고. 계약은 차는 할 거라고. 결국엔 했어요. 그리고 차를 출고를 해서 BMW X5 있는 분이 랭글러를 또 산 거예요. 근데 차를 갖다 주고 그냥 못 보내겠대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그 갈매기살인가? 집 앞에 갈매기살 집에서 둘이 밤새 끌어안고 술 먹고 해서 그 형이 너무 막 안고 막 욕하고 화냈던 만큼 그게 미안한 게 컸나 봐요. 그렇겠죠. 40분을 욕을 그리고 했는데. 정확하게 2달 뒤에 자기 제일 친한 동생을 소개해줘서 또 그랜드 체로키를 바로 출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화 와요. 우리 여직원이 얘기 나와도 자네, 뭐가 해도 자네. 근데 차를 많이 팔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주변에 저 대신 영업할 수 있는 분들을 쫙 만들어 놓으면 저는 영업을 안 해도 그 소개가 그 소개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영업하면서 1년에 70대에서 80대가 이 소개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들었어. 얘기 들었어. 말하지 마. 그냥 계약서 쓰고 똑같이만 해줘. 얘기 다 말이 필요 없어.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설명 필요 없어. 타봤어. 시승도 다 시켜줘. 다 시켜주고 야 차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거는 뭐가 좋고 다 설명하니까 하지 마. 아니 내가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설명 좀 됐어. 그냥 이러면 너무 편해서 요번에 상가집 갔는데 고대 구로병원에 갔는데 7명이 앉았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나머지 6분들을 해줬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요. 뭘 모르냐면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저한테 차를 안 사도 제가 되게 열심히 영업하고 잘해요. 미안할 만큼 더 해줘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저한테 차를 안 뽑았는데 주변 지인들은 다 저한테 차를 뽑은지 알고 실제 차는 다른 직원한테 뽑았는데 모든 소개는 저한테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제 영업 방식이 하나예요. 지방에 촬영 갔다 오건 출고 갔다 오건 최근에 대전에 가면은 대송간이라는 파동가스집이 있고요. 경기도 이천에 그 한정식 집인데 제일 명당 자리에 랭글러가 서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지나가다가 저 집! 그래서 바로 밥 먹고 느낌이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그럼 카운터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면 혹시 사모님 저 랭글러 혹시 우리 남편 차야. 야 저렇게 좋은 자리에 알겠습니다 하고 계산하고 차에 가서 선물 확 갖다가 풀세트로 드려요. 그럼 물어봐요. 명함 보더니 자네한테 우리 남편 차 안 뽑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갖다 줘? 사모님 저렇게 좋은 자리에 랭글러가 딱 써 있으면 이 식당에 밥 먹으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차 물어볼 거라고. 저 딱 한 번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출고를 가든 강의를 가든 무조건 이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식당에서 차를 물어보거나 그럼 저한테 소개가 오고 그 대전의 대송관이라고 파동 갔으면 이제 거기는 제주도 고객분이 거기 들리셨다가 랭글러 너무 괜찮은데 해가지고 직접 소개해줘가지고 전화 왔어요. 지금 대송관 사장님이 전화해서 전화 드렸다고. 그럼 대전에 사세요? 했더니 제주도 사는데요. 차는 제주도로 갖다 드렸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미안하게 할 만큼 하면 오고 실수하는 게 저거예요. 신입 직원들한테 백날 얘기하는 게 지나가다가 친한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기 저 찌푸 누굽니다 하셨는데 나 3개월 전에 저 그랜드 차 뽑았는데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가요. 왜? 저 사람 앞으로 나 3, 4, 5년 볼 일이 없네. 차 뽑았으니까. 아니죠. 3년, 4년, 5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랑하고 할 텐데 대부분 직원들이 팔면 땡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뽑았어요 그러면
에이 이렇게 해버려요. 나랑 왜 나한테 안 뽑았어? 근데 그게 아니죠. 반대로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안하게 해드리면 그분들이 그 얘기예요. 2년은 처음에 안 돼서 다른 직원한테 뽑았지만 네. 주영 씨가 나 찌프 캠프도 보내주고 뭐 선물도 보내주고 잘한 만큼 미안한 감정이 큰 만큼 더 소개시켜주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거. 네. 그게 생기면 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소개해주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아마 쫙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제일 큰 비결이지 않을까. 네. 이거를 되게 많이 놓쳐요. 영업하는 분들이 제일 저 충격받은 게 번외 얘기인데 후배 저희 영업사원 집 앞에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 카페 사장이 낸거를 네. 뽑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커피숍 가자 했더니 다른 커피숍 가자는 거예요. 저 거기 안 가요. 왜? 아니 낸거를 뽑았어요 몇 달 전에. 야, 어디서 뽑았냐 했더니 일산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너 그동안 명함 한 번도 안 줬냐고. 네.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본인은 한 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으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뽑아야 돼. 그러네. 그거는 자만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몇 번 갔지만 난 네가 여기 사니까 내가 명함을 안 줬다. 네가 많이 안 줬다 그랬으면 내가 명함 주고 진작에 인사하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 집 앞, 자기 홈그라운드는 긴장을 안 해요. 그냥 언젠가 뭐 나 물어보거나 뭐 랭글을 한다고 해야겠지 하는데 명함을 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너한테 뽑나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네. 근데 배는 아파요. 내가 가는 단골집에서 딴 데 뽑았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밥 한 번 먹더라도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먹잖아요. 그럼 지점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님한테 카드 주세요 그래요. 네. 저희가 판매하기 전에 주세요. 제가 계산만 제가 하고 올게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만나서 그래요. 선생님 제가 여기 이 회사의 마스코트인데 제가 여기 다 데리고 왔다고. 제가 계산하는 거 보이시죠? 하고 인사하고 찌푸를 사시면 꼭 저한테 해주세요. 다음 회식도 여기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돈인데 생생내시네. 맞아요. 그리고 명함을 주면 네. 오 그래? 내가 꼭 보관해 놓을게. 여기 또 이런 데 식당 하시면 동네 유지시잖아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이 주변에 모임하거나 좋은 모임 있으면 불러주시면 제가 선물 들고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저 그렇게 해서 골프 모임도 연결해진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공짜를 좋아하세요. 네. 뭐 다들 좋아하지만 뭐. 그리고 영업하는 분들이 제 약점이 놀고 유흥하는 데는 돈을 안 아끼는데 자기가 손님한테 뭐 이렇게 선물한다 준다 이거 되게 아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뭐 줘 그러면 이거를 줄까 말까 이러면 그냥 마이너스가 되고요. 김대리 뭐 줘, 김과장 뭐 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주는 거. 근데 뭘 주더라도 기분 좋게 주고 말이라도 심지어 제가 예전에 했는데 이런 융이나 털이게 그리고 1,500원,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차 닦는 극세사용이요. 근데 딱 줄 때도 사모님 초극세사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해서 사모님 차 정말 기가 막히게 닦일 거예요. 그래? 이거고 융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땡길 수가 있어가지고 영업의 노하우에 대해서는 너랑 많이 해요. 화법도 많이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걸 알고 있는 분하고 모르는 분들의 어떤 실적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잘 다니던 또 지프를 또 퇴사하시고 네네. 또 중고차 시장으로 이제 뛰어드신 거죠. 네 맞아요. 오토갤러리의 그 수입 중고차 매장을 새로 해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팀장님은 왜 지프만 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차를 또 좋아하는 만큼 경험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있던 회사가 CL 모터스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CL 모터스가 9월 30일부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9월 30일부로. 그래서 제가 모셨던 뭐 대표님이라든지 분들이 딱 영업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치프 제가 모던 그 서초전 시장하고 강남 서비스센터가 문을 닫고 KCC란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자기가 모셨던 장수가 그만두면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어쨌든 저를 거두어주고 받아줬던 회사인데 사실은 계속 갔었으면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회사도 폐업 신고도 했고 내가 모셨던 분도 떠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대표 밑에서 새롭게 시작을 할까 아니면 나만의 인생을 찾아볼까 하다가 사실은 겁났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두는 것보다 제일 멋있고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또 멋있지 않을까 해서 무서운 거 두려운 것도 사실인데 또 한 번에 도전을 해보고 싶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중고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사실 뭐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요새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도 최악입니다. 그래요? 지금 중고차는 차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중고차 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압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현금이 있으셔가지고 싸게 사겠다. 현금으로 사시면 상관이 없어요. 현금으로는 지금 사기 좋은 시절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차들이 싸게 나온 차들이 많아요. 쌀 수가 있는데 할부를 산다. 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수입 신차 같은 경우도 지금 스타트가 10%에서 뭐 13%, 14%까지 가고요. 이자가. 네, 금리가 그렇게 올랐고 중고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3%에서 17%까지 가니까 13%에 17%요? 네,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돈이 있어서 현금으로 사겠다 이러면 시세보다도 싸게 살 수 있어 메리트가 있는데 아시잖아요. 대부분은 할부로 사는 분들이 많죠. 그 신차 같은 경우도 할부로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작년 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최근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도 업무를 100% 하는 게 아니라 중단하는 것도 많아져가지고 현대캐피탈이 1위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17%까지도 막 가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상 지금 차 사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차를 안 사려고 하기도 하시겠어요. 지금 다들 안 사려고 하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맞아요. 요새 같아서는 제가 보니까 한 6천만 원 이상 넘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차들은 거의 수입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나 매장에서 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진짜 너무너무 싸게 잡지 않는 이상은 잡았다고 하더라도 팔 수가 없으니까 마당비나 이런 게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요새 같은 추세로는 한 5, 6개월은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장기간 세워놓으면 가격도 하락하지만 또 금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면 아마 올해도 계속 올라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중고차를 막 사려고 하는 분들도 두 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이럴 때 사야 된다는 분이 있고 좀 기다리면 더 빠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기다릴수록 어쨌든 가격이 더 내려가는 분위기. 맞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폭탄 돌리기처럼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달 지나면 가격은 또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연식이 바뀌어서. 그리고 저희 매장에도 잡아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본인 분들도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위탁을 맡겨서 저희 쪽에 세워놓으면 그나마 제일 높게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워놓는 게 아마 길어질 거를 알기 때문에 당장 사주세요. 이러는데 당장 사더라도 5, 6개월 세워놓을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싸게 잡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또 워낙 또 할부 금융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하시니까. 사실은 제일 힘들고 진짜 돈 있는 분들 고급차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죠. 이때 그냥 확확 살 수가 있죠. 시세보다 한 3천, 4천, 5천도 싸게 살 수 있고. 확실히 지금은 좀 이렇게 딜을 하면 뭐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거는 여기도 똑같군요. 최근에 로이스로이스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더 싸게 샀어요.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몇 달 전에 3억 7천인데 지금 당장 하시면 3억 2천입니다. 저희 중고로 하지만 이게 있어요. 저희도 몇 억을 주고 차를 잡아왔는데 이게 한 6개월 서 있잖아요. 그럼 돈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좀 싼 차들이 있어요. 국산차 중에서 싸고 회전 빠른 차들. 이런 차들은 상관이 없어요. 금방 할 수 있는데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워낙 커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요즘에는 수입차 비싼 차를 살 때는 좀 현금으로 사면 좀 유리는 한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적으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차 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가 또 너무 높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차는 엄청 힘들어요. 차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요. 저는 강의가 아니 근데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힘드셔가지고 기존에 하던 거 할 걸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또 지금 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신차도 마찬가지로 요새 다 어려워하고 그래요? 있어요. 지프도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제가 그만뒀다고 준 건 아니에요. 경기에 영향도 받았겠지만 재작년에 저 있을 때 12,000대, 재작년에 11,000대, 작년에 보니까 한 7,000대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으면 거의 한 4,000대 이상 판매가 감소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뭐 금리도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좀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하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차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 마! 그러면 아마 이 업계의 분이 막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진짜 현금으로 딱 할 거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예전에 막 신차들 막 1년씩 기다리고 막 현대차도 막 1년 넘는다 그러고 막 포르쉐는 막 3년 걸린다 막 이랬는데 거품이 빠졌어요. 분위기 바뀌었어요. 분위기 바뀌었고요. 심지어 그랜저 신형 나온 게 뭐 11만 대다 12만 대라 해서 1년 6개월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다 해약됐어요. 다 해지. 차 나올 때 되면 재밌는 거 있어요. 대부분이 할부 옷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금리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네 금리 뭐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해가지고 저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3개월 4개월 늦어도 5개월 안에 나온다니까 1년 6개월이 엄청 빨라져요. 와. 예전에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도 지금 금리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다 취소하시는군요. 그리고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국산차는 10만 원만 계약금을 넣어놓고 차를 무조건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타서 뭐 한 6개월이든 타다 팔더라도 예전에 몇백만 원 더 받고 팔 정도로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샀다 무조건 판다 그러면 손해는 감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해약 넣으시는 분이 그 신차 프리미엄이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소렌토나 뭐 GV80이나 뭐 투싼이나 여러 가지 인기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가지고 포르쉐도 원래 피가 많이 붙었었는데 수입차에서 지금은 거의 거품이 싹 꺼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그 중고차를 살 때 네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좀 이렇게 소위 막 사기를 당하거나 막 속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좀 이런 건 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뭐 간단한 거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게 딱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대신에 그만큼 성능 점검 기록부라든지 확실하게 검증된 차를 사시면 이렇게 소굴 확률은 적겠고요. 그 작년에도 그래서 침수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개발원이라든지 요거 껴볼 수도 있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검증된 딜러나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딜러한테 하시면 확률은 적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가족이 사실은 가족, 지인, 친척 제일 문제야. 있는 친구, 내가 이거에 잘못해, 너 이놈 새끼 이리 와! 이럴 수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저분하고 이렇게 가족이나 뭐 너무 연관돼서 내가 말을 못한다 이러면 속뜨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이 아마 더 하셔야 되고 급해서 하시면 무조건 실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차가 퍼져서 당장 구해야 돼 이게 아니라 차를 한다 그러면 한 달이든 짧은 시간이든 정말 급하다. 이걸 렌트를 하든 뭐 쏘카를 타든 시간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하시면은 끌려다니지 않는데 당장 이 차가 문제가 생겨 당장 이걸 뽑아야 된다. 그럼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는 거야. 나는 차를 무조건 빨리 뽑아야 돼. 이러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기간을 갖고 차를 여유 있게 알아보고 하시면은 리스크가 적은데 당장 급해서 하시면 이게 안 보여요. 분명히 뽑은 다음에는 이 소리가 이상하고 뭐가 이상해 보이는데 내가 마음이 급하면 이 차 괜찮았는데 뽑으니까 이상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차를 사려고 마음 먹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 좀 천천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 모르겠으면 자기 지인분 중에 차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친구라든지 아니면 그 지인분한테 도움을 구해서 같이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 터무니없이 싼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싼 거에 혹해가지고 저도 가끔 속상한 게 지인이 전화 오세요. 이거 차가 랭글러인데 너무 싸게 나왔다고. 근데 가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있다. 또 재밌는 거는 분명히 이 차인데 모양이 달라요.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랑 본 거는 이 차가 아닌데 왜 이 차죠? 잘못 보신 거예요. 그게 없애버렸어. 그럼 증거도 없어.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싸니까 보러 왔는데 딴 차만 계속 꺼내. 이 차는 원래 없던 차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데서 퍼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새 허위 매물을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모른다 그러면 이제 지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거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 딱 봐도 이거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말 있다 그러면 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게 없어요. 결국에 이것도 좀 공부도 좀 하고 마음도 좀 느긋하게 먹고 좀 찬찬히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회사를 또 하시는데 마침 또 상황이 또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시기랑 또 겹치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래저래 또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 중에는 그런 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해봤지만 제가 직원의 입장하고 오너의 입장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심지어 불 켜는 것도 끄고 가고 싶어요. 에어컨 켰는데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켜놨어? 내가 있을 때는 항상 켜놓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면 하나라도 아끼게 되고 절약하게 되고 왜 내 마음대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입장을 두 개를 다 경험해 보니까 각자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 순간 이 위기만 넘어가면 버티시면
분명히 또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힘들고 가장 죽을 것 같고 가장 어려웠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진짜 죽을 만큼은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이 당장 눈 앞만 내려다보면 본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본인 자신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중에서는 뭐 책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요새는 또 유튜브에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저도 막 동기부여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새는 사실은 책하고 유튜브는 이제 신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이 위기는 곧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간절함을 더 키우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긴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요즘에 그 카주장님이 좀 남모를 힘든 부분이 있다. 아까 좀 들어오시면서 얘기하신 것도 있었는데. 네. 제가 그 희망조약돌이라고 국내 그 NGO 단체예요. 기부 단체인데 거기에 홍보대사가 돼서 영광스럽게 저도 기부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 선물도 산타복 입고 나눠주고 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마스크도 기부했거든요. 마스크도 기부하고 하는데 이게 돈이 많아서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저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기부한다 그러면 와, 저 친구 엄청 부자구나 잘 살구나 해가지고 DM하고 장문의 이메일로 그 돈 빌려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1억도 왔어요. 10만 원은 정말 이해했어요. 1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는 받아봤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본인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뭐가 있으면 제가 인간적으로 코칭이나 멘탈즈를 도와준다든지 이건 할 수 있는데 돈으로 그냥 한번 확 도와준다고 해도 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달라는 분들이 많다 요즘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좋아하시는 만큼 제가 또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면 그분들이 또 비난하시고 욕하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뭐 욕심쟁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또 장문으로 와요.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좀 유명해지고 돈을 좀 번다 하면은 좀 같이 따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유튜버 카준형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요즘 힘든 시기인데 어찌 보면은 또 힘든 시기를 또 극복하신 분의 이야기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좀 울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내주셔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희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카준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카준형입니다.